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에 중학교로 올라간다 하더군요. 어렸을 때 제가 참 예뻐라 했었던 조카였었는데 반갑기도 하고 이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답변을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몇 번 카톡을 들여다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는 조카에게는 유치한 행동이었지만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성인인 고모가 되어서 중학교밖에 안 된 조카에게 일이 유치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게는 부모 같은 언니와 철부지, 저보다 더 동생 같은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부모 같았던 언니는 5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나게 되었고 오빠 같은 경우엔 언니를 떠나보내면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인연을 끊어버린 경우였거든요. 우선 너무 그리운 제 언니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흔히 있었던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이었는데 참다 참다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죠. 바로 이혼을 하신 경우는 아니었고 가족의 재결합을 원하는 사회의 시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설득으로 엄마는 아버지의 곁에 다시 돌아갔다가 결국 또다시 반복되는 아버지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엄마 아버지를 이혼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제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언니는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맞섰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에게 맞으면서도 엄마와 헤어지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는 거라고도 했었죠. 여러 날 끔찍했던 기억들이었는데 다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었고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끔찍했지만 적어도 그땐 언니가 있었는데 무서운 아버지를 더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던 언니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 말이죠. 언니는 이혼 후 엄마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우리 가정의 대들보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 없이 투정 부리며 방황을 했을 때에도 저를 잡아준 사람은 바로 언니였고 결국 저는 그래도 보통의 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오빠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방황이 길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땐 언니가 있었으니까 뒤를 봐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크게 트일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언니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오빠 결혼시켰으니 처 결혼시키면 그때 연애를 시작해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었죠. 언니라고 결혼을 안 하고 싶었을까요? 언니라고 좋은 남자 만나 사랑하는 그런 감정 느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때 몰랐는데 언니는 다 포기를 한 것이었고 가족들, 엄마, 저 그리고 오빠를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좀 일찍 깨달았다면 언니의 등을 떠밀었을 텐데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죄책감만 더 들 뿐이겠죠. 이야기가 좀 옆으로 많이 새어버린 것 같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부모 같은 언니의 보살핌으로 오빤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새언니와 오빠는 결혼 초창기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사정 그들만이 알겠지만 새언니는 항상 오빠 욕을 했고 오빠는 항상 새언니 욕을 했었거든요. 그 둘을 중재하고 훈계를 하고 어떻게든 부부의 인연을 이어나가게끔 노력을 했었던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삶,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테니 오빠와 새언니의 불화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였겠죠. 만일 아버지처럼 오빠와 새언니 사이에 폭력이 문제가 되었다면 당장 이혼을 시키긴 했겠죠. 하지만 새언니와 오빠 사이의 문제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오빠는 철부지입니다. 사람이 크기만 했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이 둘을 낳았는데도 오빠의 철부지 마인드는 변함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오빠에게는 언니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에
성숙할 필요도 성장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언니가 해결을 해줬었고 언니가 개입이 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새 언니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새언니 또한 오빠와 별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새언니와 오빠는 경제적으로 언니에게 거의 의지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니 돈은 새언니와 오빠 돈이었고 오빠는 언니가 친누나니까 당연시하는 경우였고 새언니 같은 경우엔 부족한 오빠를 대신해 언니가 보살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욕을 신나게 한 뒤 언제나 새언니는 돈 이야기로 끝을 맺곤 했었거든요. 염치 없는 사람들, 많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접해본 전 아니었지만 새언니와 오빠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염치 없고 빈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를 말릴 순 없었어요. 언니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었고 언니는 모든 걸 컨트롤해야 했고 오빠 부부의 파경이란 결말을 언니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언니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특별하지도 조짐도 없이 언니는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죠.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글로 다 설명할 길 없고 그리고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글 써내려 가면 한도 끝도 없을 듯 싶어 중단을 하겠지만 암튼 다 이런 느낌이었고 한동안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사라질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었죠. 엄마도 슬퍼하고 저도 슬퍼하고 허망하게 가버린 언니를 가엾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것도 아닌 장례식장에서 오빠와 새언니는 미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들은 언니의 죽음에 애도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죠. 구역질하는 구더기가 들끄는 오물 덩어리들이었죠. 슬퍼하는 엄마와 제게 오빠와 새언니는 그러더군요. 말에 포문을 연 것은 바로 오빠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슬퍼하지 말자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누나가 그리 된 것 아니냐 말을 하는데 자기 딴의 위로를 한다시고 떠들어댄 말이었는데 참 사람의 위로 방식이 어쩜 저리도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아무도 대꾸를 안 하니 오빠는 그러더군요. 원래 이런 것들은 정신 없을 때 다들 넋놓고 있을 때 챙겨야 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아, 그럼 내가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뭐 내가 맡아서 해야지. 어차피 너는 다른 일 하고 있고 난 딱히 하는 일 없으니까. 엄마, 내가 하는 게 맞겠지?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출근 준비? 아니, 누나 가게 말이야.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먹는 척을 하냐? 누나 가게 이어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지. 이제 내가 가장 노릇하게 생겼네. 엄마, 저는 어이가 없으니까 말문이 딱 막히더라고요.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는 건지. 저런 사람이 나의 오빠라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화가 났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대꾸할 힘도 없었고 가치도 없었기에 엄마와 저는 오빠의 말 그냥 무시했습니다. 다들 답변이 없으니 결국 새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언니란 사람은 오빠란 새끼보다 한술 더 뜨더군요. 그럼 형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형님이 살아생전 그러셨잖아. 형님 집 우리 땡땡이 준다고. 우리 땡땡이가 장손이니까 형님 건 우리 집 장손이 땡땡이 거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장손 벌써부터 집 생기는 거야? 아, 이 사람아, 당연하지. 그 집은 우리 집 장손이 땡땡이 거지. 그 나는 장손이 아빠니까 누나 차는 내가 가져야겠다. 어머, 이 사람 미쳤나 봐. 사고 난 차를 왜 당신이 타? 아무리 누나여도 좀 찝찝하잖아. 차는 가져오지 마. 괜히 부정 타면 어떡해. 아니, 그 차 말고 당신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누나 차 2대잖아. 그리고 사고 난 차는 폐차 수준인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차 이야기를 하냐? 누나네 집에 세워져 있어. 단종된 외제차인데 그 차 나중에 팔면 값 엄청 나갈걸? 소근소근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등신들인지 아니면 일부러 우리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티를 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렸습니다. 엄마와 제 귀에 말이죠. 아무리 자기들만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언니의 장례식장이었고 오빠라는 인간한텐 친누나였고
세원이란 인간한테는 형님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어도 저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인에 대한 모독이었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화를 내며 시끄럽다고 그 입들 닫으라고 했는데 오빠는 오히려 그런 엄마에게 가르치는 조로 타박을 하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식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나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나가 하고 있었던 것들 어떻게 이어나갈지, 누가 맡을지, 누구에게 줄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참 잘났더군요. 언제부터 지가 그렇게 똑똑하게 굴었고 언제부터 지가 나서서 일 처리했었다고. 인간 같지도 않게 살아온 주제에 이제 와서 꼴의 아들이라고 오빠라고 주접을 떨어대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이렇쿵 저렇쿵 투닥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세연이가 쓱 하고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어보는 것이 언니의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TV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사람이 죽었는데 보험금 이야기, 그런 말 하는 것들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쓱 하고 제게 다가온 새언니는 그러더군요. 보험 상속자는 어차피 엄마일 텐데 언니 죽기 전에 자기랑 한 이야기가 있다고. 보험금 나오면 엄마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아가씨, 얼마 전에 제가 형님한테 부탁한 게 있거든요. 형님도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하셨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런 말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잊어먹기 전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기 있잖아요. 형님이 정말 약속을 했었거든요. 내년쯤에 저희 집 이사할 때 돈을 좀 보태주겠다고요. 아가씨도 알겠지만 지금 저희 20평대 살잖아요. 애들 곧 있으면 더 크고 각자 방도 하나씩 필요할 텐데 지금 있는 집에선 그게 불가능하니까. 형님이 우리 애들을 좀 생각했었어요? 사실 애들을 형님 자식처럼 여겼었잖아요. 특히 우리 큰애한테 형님이 애착이 심하기도 했었고 보험금 나오면 어머니한테 꼭 이야기 좀 해줘요. 그때 형님이 말씀하셨던 금액이 못해도 2억 5천? 아닌가 3억이었나? 이렇게 해줄 수 있다 했었거든요. 대출 받고 가지고 있는 현금 끌어모으면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했었는데 미리 각서라도 좀 써둘걸. 꼭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네요. 암튼 형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아가씨도 참고 부탁해요. 어머니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요. 형님 보험금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슨 말에 주먹부터 나가는, 앞뒤 말 따져보지 않고 폭력부터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 공포와 피해를 받고 자란 저는 폭력을 혐오하고 끝으로라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는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저는 폭력성이 짙은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의식적으로 누르고 살았던 거였고 잠재적으로 저란 사람은 폭력성이 짙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 말에 언니의 보험금 이야기, 그리고 되게 속닥속닥 거리며 간살을 떨며 말하는 세연이란 연애의 표정과 행동에 저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세연이란 사람의 뺨을 그냥 쳐버렸습니다. 놀라지로 내빼는 세연이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조카들이 있든 말든 짓밟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엄마에게 했었던 그 행동들 똑같이요. 그냥 막 밟아댔습니다. 말리고 드는 오빠, 엄마, 자기 엄마에게 그러니 제게 달려드는 조카들. 그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직 한 생각이었어요. 오늘 인연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는 생각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저도 엉망진창인 상태였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말리다 보니 뜯겨진 상복부터 시작해서 잔뜩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져 내려버린 제 정신 상태. 미친 듯이 동물들이 포효를 하듯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결국 저는 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를 드러낸 뒤 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장 의지했던 언니의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었죠. 이 점은 두고두고 후회가 되긴 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저는 오빠란 사람과 세연이란 사람에게 사람이란 말을 붙여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분노가 있었고 만일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설령 그것이 제게 해가 되더라도 그리했었을 겁니다. 그들이 먼저 인간처럼 굴지 않았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처럼 굴지 않았고 쓰레기 오물덩어리처럼 굴었습니다. 언니의 집을 정리하던 날 저는 장부 하나를 발견했어요. 꼼꼼한 성격이었던 언니였기에 당연히 적어두고 했겠죠. 그곳엔 그동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들어간 돈들, 받은 돈들, 미처 받지 못한 돈들에 대해 적혀 있었고 언니의 메모도 발견을 하게 되었네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언니의 물음. 언니도 버거웠던 거였습니다. 버티곤 있었지만 동생이고 가족이었으니까 언니도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는 그것들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깨닫기를 바랐어요. 니들은 인간 아니고 쓰레기라는 것을요. 니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나는 계속해서 니들한테도 주입을 할 것이고 더불어 니들이 낳은 애들도 쓰레기 대우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건방 떨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한다 한 그것들에게 그동안 니들이 잘나서 지금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니한테 빌붙어서 언니를 뜯어먹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것들의 자식들에게도 말이죠. 초인종을 눌러도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기에 저는 그 잡것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창피하고 저도 쓰레기 같은 짓이었지만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웃들도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잡것들이라고, 염치 없는 것들이라고, 누나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운운하고 돈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라고 다 알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언니에게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도 낱낱이 다 까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도 당했었고 주의도 여러 번 받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른 돈을 갚으라고, 고인에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찾은 곳은 막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까지 해를 입히다니 인간 같지도 않지요. 네, 그때 저 인간에게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 들고 학교 시간에 아이들 데리러 온 엄마들에게 세연이란 인간 그리고 그 인간에게서 나온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적고 알렸습니다. 혹시나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어린이집 앞이 아니라 길모퉁이 가장 마지막 자리에서 피켓 시위한 것이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포기를 할 만도 한데 전혀 지치지 않으니 결국 그들과 대면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언니의 장부를 그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갚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모라는 존재를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랑 아빠는 도둑년 도둑놈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고모로 돌변을 한 것이라고요. 저게 바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다고 제게 연락을 해온 거였고요. 그 아이도 분명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왜 제게 연락을 했었던 거였을까요? 왜 연락을 했는지는 그 다음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세연이란 사람에게서 그 다음날 카톡을 받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고모 생각나서 안부를 물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에게 무심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5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고 원망도 했었지만 이젠 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라는 개소리를 해대더군요. 사람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5년이란 시간 길다 생각하시나요? 무실할까 하다가 5년 만에 그것들에게 답장을 보냈네요. 난 아직도 니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니들이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다면 지금처럼 계속 모르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이라고. 니들을 끝까지 저주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지옥을 간다 한들 네 자식들까지 잘못되라고 저주를 하고 있다고. 내게 연락을 하면 할수록 니들에 대한 내 복수심만 더 깊어질 뿐이다. 그러니 내게 시덥잖은 말 시키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식까지도요. 언니의 죽음을 헛되이 보낼 수 없기에 이 마음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독하다. 어떻게 어린애들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냐 욕을 먹을지언정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